역시 딴 때보다 후레쉬가 더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인사 말씀부터 듣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드실 때 마이크 드실 때 간혹 마이크 태그 안 보이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랑 제목 잘 보이게 마이크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배우분들도 영화 처음 보셨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아마 많이 좀 설레시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김지훈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잘 보이죠?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시사를 같이 못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배우분들도 오늘 처음 봐서 배우분들한테도 너무 궁금한 게 많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 이렇게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 간담회 때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예리 씨 인사 말씀. 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요. 그때 고사에서 감독님이 모든 배우가 섹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들 엄청 섹시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더운데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캐스팅에서부터 촬영 그리고 오늘까지 저한테 너무 꿈 같은 영화입니다. 예,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실감이 없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랑 제가 같이 영화를 했다라는 것이 더 현실감이 없어졌어요.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궁금합니다. 예,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효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보고 난 다음의 느낌이 굉장히 설레이고 또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원 씨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네, 임준경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영화를 오늘 방금 처음 봐가지고 얼떨떨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진태 역의 정우성입니다. 네, 정말 새로운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서 이 새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고 아주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나 또 많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최민호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랑에서 김철진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우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재밌고 새로운 영화여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셨던 것만큼 그 기대에 충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건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거기 벌써. 네, 안녕하세요. 메인뉴스 조정원입니다. 일단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건데 이제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일랑이라는 작품 만드시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표현함에 있어서 약간 좀 배우들이나 다른 이제 중점을 뒀던 거는 배우들에게 강조했던 거나 아니면 중점이 뒀던 점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최민호 씨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한 방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개인적인 또 소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최민호 씨한테 하신 질문이셨나요? 아니면 감독님한테? 제가 다 할게요 그냥. 마지막 거는 제 최민호 씨한테.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최민호 군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니야 이거 나중에 할게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매니아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원작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어떤 그 걸작 애니메이션들을 실사하는데 항상 실패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뭐 작품을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 또 이제 같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원작의 어떤 아우라를 한국을 배경으로 실사했을 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까, 구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고민의 어떤 내용들은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어떻게 이제 특기대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그 완벽한 그 어떤 피사체가 필요해서 그러다 모으다 보니까 정말 이런 그림 같은 얼굴들을 캐스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생긴 것뿐 아니라 어떤 그 연기까지 잘하는 배우들의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배우들한테 계속 그 현장에서 내가 말이 없다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그 암시와 카톡으로 집에 가서도 계속 이제 캐릭터를 생각할 수 있게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그 욕먹는 상사 같은 어떤 그런 짓을 했어요. 퇴근해서도 계속 이제 그런 것을 리마인드 시킬 수 있게 해서 그 각자의 캐릭터에서 잠시라도 그 긴장을 놓지 않게 하는 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잘 구현할 수 있게 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실사를 했을 때 어려운 지점들은 아마 이제 계속 얘기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다른 그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차차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얘기 들어가서 최민호 씨는 이제 뭐 아이돌과 연기자의 구분이 없잖아요.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로 해서 어떤 그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무척 그 연기 욕심이 많고 연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최민호 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특히 최민호 씨 같은 경우에 그 연기 디렉션을 할 때도 더 세심하게 더 친절하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상처받고 이제 다시 연기 안 할 거야 뭐라는 이 얘기를 또 이 영화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민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기에 대한 어떤 열정과 생각 이런 것들을 상처받지 않고 잘 끄집어낼 수 있게 많이 근데 뭐 다 제가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최민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정과 어떤 그 재능의 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민호 씨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감독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고 그리고 물론 제가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저도 더 재밌게 봤고 많은 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짧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연기를 또 주문을 해주셨고 그 완벽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감독의 말씀을 철저히 잘 들으면서 촬영에 임했더니 좋은 씬이 나온 것 같아서 거의 100% 감독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없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강동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임준경이 대사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또 액션은 무척 강렬하고 하드한데요. 몸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관객이 끝까지 이 인물의 내면의 변화를 궁금해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끌고 가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 굉장히 좀 연기자로서는 답답하거나 뭐 욕심이 나도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날 때가 있는데 좀 그런 걸 많이 내려놓고 어쨌든 제가 어쨌든 그걸 좀 끌고 나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묵묵히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뭐 액션도 열심히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액션이 가장 큰 적이었고 영화를 보고 느낀 건데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다 같이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촬영은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잘못 들으면 편집을 많이 당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진짜 많이 했는데 다 강화복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저도 아쉽습니다. 예, 강화복안이 다. 예,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아시아타임즈 이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의 실사화를 할 경우 뭐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기 마련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실사화 잘 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국식으로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엔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동원 씨와 한효주 씨 감독님께서는 이 엔딩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예, 이제 이 일랑은 제가 원작에 대한 어떤 오마주와 또 새로운 해석이 같이 공존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화복이라든가 지하수로라든가 또 빨간 망토 이야기에 대한 관계, 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암시라든가 그리고 또 원작에 사용했던 음악들 그리고 뭐 MG42 기관총들 어떤 여러 가지 많이 끌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도 원작과 비슷하게 전개를 가는데 조금씩 새로운 캐릭터들이 들어오고 스토리가 이제 강화되면서 조금씩 어떤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뭔가 원작의 방향대로 가긴 가는데 어떤 관계에 새로운 어떤 긴장들이 나는 이제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한국화를 하면서 이제 통일 이슈를 이제 끌고 들어온 것인데 이제 원작자인 오시마모루 감독이 사실은 이제 사이버펑크 애니메이션의 대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이버펑크 이후로 미래를 그릴 때는 일단 무척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우물하고 어두운 세계관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제 그게 공식처럼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을 근데 저는 원작을 보면서 그런 어떠한 모호한 어떤 세계라든가 또 어둡고 무거운 어떤 세계관들
그리고 이제 그 오시마모루 세대의 어떤 전공투 이후의 어떤 허무주의들 이런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은 이것을 실사 영화를 했을 때는 뭔가 대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에 그 오시마모루 감독이 펼쳐진 세계관들은 상당히 일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대가 느꼈을 법한.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한국으로 갖고 왔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 인물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과 벽들을 삶의 어떤 벽들을 거치고 오죠. 그런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 과천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근현대사에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만한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암울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들어올까? 뭐 청년 실업률 또는 뭐 출산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어떤 그 징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적이고 또 한국적이고 또 이런 것이 통일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일 이슈를 억지로 끌고 들어온 건 아니고 원작에서 나오는 가장 또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 간의 어떤 암투 같은 것인데 통일 이슈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 권력기관들의 암투를 좀 더 명징하게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어떤 그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 지금 안고 있는 재반 문제들이라든가 그리고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가지고 왔던 어떤 그런 상처들, 트라우마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영화 안에 구성 안에서 집어 넣으면서 이들을 과연 구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행로를 따라다 보면은 친구가 있고 친구를 거치고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고 여자를 거치고 또 스승 또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거쳐요. 이러면서 뭔가 변화를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엔딩의 어떤 그 호불호나 어떤 그 원작을 좋아하는 분들은 엔딩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모든 그런 원작에 오마주할 요소들을 끌어들여서 한국적으로 재해석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제가 이제 말을 좀 더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김유아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정우성 씨와 강동원 씨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강화복을 입고 액션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옷이 30kg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액션을 찍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민호 씨랑 한예리 씨의 맨몸 액션도 좀 눈에 띄었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효주 씨에게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제작 보고회 때 캐릭터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봤더니 말씀하신 내용이 뭐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를 좀 연기하면서 중심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감정선을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무열 씨는 악역을 맡으셨는데 하수도 씬에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요? 정우성 씨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순서대로 가면. 예. 네, 일단 뭐 강화복이 무겁긴 한데 사실 이제 강화복이 강화복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더 강렬해야 되고 조금 뭔가 더 파워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을 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액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원 씨도 워낙 그 몸이 날래고 해서 뭐 고된 촬영이었지만 그 강화복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강렬한 파워, 무게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함께 같이 동원 씨가 같이 고생하면서 잘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강동원 씨 대답 부탁드립니다. 액션 씬들 중에서 제일 힘든 씬 이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춥기도 했고요. 정말 영하 막 10몇 도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 찍은 거라 가지고 너무 춥기도 하고 그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네, 찍느라고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뭐 만족합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은 그 한예리 씨하고 최민호 씨 맨몸 액션이거든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는지 한예리 씨부터. 사실 이제 민호 씨가 쫓아오는 장면을 찍은 거는 여름이고 액션을 찍은 건 겨울이에요. 네. 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있다가 다시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일단 뭐 액션 찍기 전에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액션 찍으면서 서로 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되게 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민호 씨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 이제 첫 액션이고 게다가 상대가 저여서 되게 막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대신에 저 대신에 나오시는 이제 스턴트 배우님이랑 할 때는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격하게 그지없이 막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화가 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액션 처음 하신 거 아니셨어요? 한예리 씨. 저요? 저는 그래도 조금 한 적은 있었는데 저도 뭔가 주먹 액션은 처음이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최민호 씨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액션 씬 찍을 때 진짜 오랜만에 누나를 봐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좀 드는 장면이 있는데 누나가 너무 가벼우셔가지고 진짜 깃털을 드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그때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촬영을 하고 또 마지막 이제 액션씬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누나가 너무 가벼워서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누나가 너무 가벼워서 그 장면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예, 깃털 한예리 씨였고요. 그다음에 그 한효주 씨 제작 보고회 때 이제 실감이 난다. 뭐 그 부분. 예. 네, 이윤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제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던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갈등도 많고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어떻게 표현해내야 될지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영화를 하는 내내 사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의 깊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인지 상상하면서 매 씬마다 또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찍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부담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네 힘들었지만 그 중심에 감독님이 굉장히 잘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무열 씨. 예, 일단 악역 아닌 악역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깃털 한혜리 씨와 SF적인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깃털 한혜리 씨를 크랭크인 날 처음 뵀는데 그날 인사를 하고 크랭크 업하는 날 작별 인사했어요. 그렇게 2번 만났습니다. 우리는 SF죠. 예,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정 연기 한효주 씨가 정말 깊이 있게 잘 표현해 주셨고 또 액션 연기는
저는 사실 강동원 형님만 되게 고생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영화 보면서 정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들 배우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고생들 하셔가지고 예, 제가 뭐 총 빵빵 거리는 거는 어디 견줄 바가 못 되더라고요. 다만 제가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총을 들고 총싸움을 하면 그렇게 좀 어색함이 항상 좀 있었거든요, 보는 내내. 물론 저희 영화가 그 SF라는 장르가 어느 정도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보면서 그 총을 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뭐랄까 거부감 없이 예 아주 멋있게 보였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박혜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 영화 애니메이션 원작에 대한 감독님의 되게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러브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다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조금 심파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은 최민호 씨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사실 연기 경력이 두터운 남자 선배들과 연기하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세 분과 붙었을 때 어떤 장점들을 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영화 만들면서 여태까지 심파와는 가장 거리가 먼 감독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항상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있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심파라고 하시면은 좀 속상하고요. 그 올드하다라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스토리의 어떤 그 기결점 때문에 이 얘기가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부분에서 약간 그렇게도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것도 사실 또 속상하고 농담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항상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인류의 뭐 휴머니즘, 사랑 이런 것들은 항상 뭐 우리가 로봇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갈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주제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스타일로 보여주냐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들을 무엇이 구원을 하는 것인가라고 이제 그런 질문으로 이 영화를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결정적으로 또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파리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사랑 그런 어떤 그 심파적인 사랑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하면서 만들면서 강하게 더 저한테 이제 다가왔었고 만들 때도 결국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집단과 개인의 문제라는 그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그 친구를 거쳤고 여자를 거쳤고 스승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을 거쳐서 한 남자가 성장 또는 어떤 변화를 하는 어떤 그 행로와 얘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집단이에요. 공안부라는 집단, 그리고 또 특기대라는 집단, 또 섹트라는 집단. 근데 섹트의 이윤이라는 사람이 약간 다 집단을 대변하고 있어요. 한상우도 집단을 대변하고 있고 임진경, 그 장진태도 집단을 대변하고 있죠. 근데 집단을 묵묵히 수행하다가 무언가 이 사람한테 어떤 타격이 왔었어요. 뭔가 흔들릴 만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단에 속해 있지만은 뭔가 번민하고 개인화된 어떤 이윤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매개체가 어떤 사랑의 감정이 들락말락하는 어떤 매개체였던 것이지 결국 이야기는
집단에서 나온 한 개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엉뚱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이제 작은 매개체들 또 작은 주제들이 있었지만은 이 영화의 어떤 진짜 주제, 진짜 무의식의 어떤 주제를 말씀드린다면은 집단과 개인의 어떠한 관계 또는 거기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임준경이 무수히 많은 어떤 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살면서 지금 이 영화 안에서 그래서 그런지 벽을 뚫고 나오는 뭐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무의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유리창을 깨고 나가죠. 이것도 유리벽이죠. 어떻게 보면 창문으로 통하는 창문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벽인 것 같고 장진태와 싸울 때도 벽을 뚫고 나가요. 지하수로도 엄청난 남는 어떤 벽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이 영화는 제 나이 때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백투더 퓨처를 패러디한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벽 뚫고 퓨처라는.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벽을 뚫고 나오면 새로운 다른 미래가 나오는 그런 코미디 프로였었는데 그래서 이 SF는 내가 얼마 전에 본격 SF 얼굴 대잔치의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했는데 주제로면으로 본다면은 SF 벽 뚫고 퓨처 액션 블록버스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살면서 임준경이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의 벽들을 뚫고 가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벽을 뚫고 가는 어떤 이러한 장면들이 내 무의식 안에서 영화 안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핑계셔서 죄송합니다. 네, 거의 2점 먹고 계실 것 같은데 최민호 씨, 예, 대답. 네, 우선 대선배님과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과 함께 촬영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촬영 현장에서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뭐 스태프분들과도 굉장히 어색하고 많은 분들과 좀 어색할 수 있었는데 특히 정우성 선배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도 불러주셔서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더 이렇게 뭔가 한결 편해진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카메라 앞에서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제가 조금이나마 더 잘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강동원 선배님이랑 찍을 때는 동원 선배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저는 이제 가끔씩 현장에 나왔지만 이렇게 매일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좀 지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지친 기색이 없으시고 오히려 저한테 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열정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 액션씬 찍을 때 특히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촬영하다가 어디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아파도 선배님 앞에서 아픈 티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격한 액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도 나중에 저런 액션씬을 만약에 찍을 수 있게 된다면 선배님처럼 정말 열정을 다 불태울 수 있는 몸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김무현 선배님이랑 또 찍을 때는 진짜 그 모니터 앞이랑 그 카메라 앞에서의 그 변화가 그거에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는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뭐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는 그 한상우의 역할에 몰입하셔서 정말 그 캐릭터가 되신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집에 가면서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 모니터 하면서 잘 나왔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너무 잘 나와서 조금 무서웠지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서웠다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캐릭터가 무서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선배님이 이제 캐릭터에 빠져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많이 배운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갖고 예, 다음 질문 빨리. 예.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 이현지 기자라고 합니다. 저 김지훈 감독님과 강동원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영화 금미래를 배경으로 했는데 기존 영화들의 좀 가상 도시 같은 느낌보다는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반영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공간이나 미장센을 구성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게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강동원 씨는 강화복이 굉장히 무겁다고 들었는데 대역이 소화하지 않고 직접 소화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강화복 액션을 영화로 지금 보셨잖아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SF 영화라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전이니까.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디바이스 같은 거에 엄청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근데 그게 다 사실 돈이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 강화복만 제작하는데도 정말 거기다 돈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미래를 내가 얘기를 SF라고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미래 사항을 구현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미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리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이버펑크 이후에 이제 미래 사항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어떤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장르가 이제 SF인데 일단 미래를 어둡게 그리자. 그럼 일단 SF로서는 성공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암울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만들려면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통일 이슈가 가장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현실적이고 한국적인 이슈가 될 테니까 그걸 한번 도입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정에 맞춰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블레이드 러너만 SF 영화의 고전이고 걸작인가를 본다 그러면 또 칠드런 맨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 되게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또 좋은 레퍼런스가 있었구나. 칠드런 맨을 그 영화도 미래라고 하긴 하지만은 뭐랄까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철학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철학적인 측면을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칠드런 맨이라는 어떤 좋은 레퍼런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 레트로한 SF라는 것이 꼭 무슨 그 촌스럽게 블레이드 러너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촌스럽게 꼭 뭐 디바이스라든가 뭐 어떤 새로운 기계라든가 이걸 통해서 SF를 꼭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SF 장르 자체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의 징후를 더 극단적으로 또는 과장적으로 더 수위를 끌어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SF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 박진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레퍼런스 덕과 또 저의 그 투자사의 어떤 사정도 있었고 저의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그 자본력의 한계가 있었고 그 시장 안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아쉽긴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어쨌든 즐거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종 화기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조명 이런 것들을 진짜 조명을 많이 썼어요. 색깔을. 그래서 색 보정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무드를 많이 내려고 했었죠. 네, 이게 가장 한국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예. 어디 계시죠? 여기 저 스포티비 이은지라고 하고요. 저희 한효주 씨랑 감독님께 질문 드릴 건데 두 분 순서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영화 안에서 빨간망토 동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을 할 때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직접 강동원 씨 보고 대사를 하실 때나 좀 감독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디렉션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한효주 씨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독님은 그 처음에 한효주 씨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동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목소리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나 또 이게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나오고 두 번째 대사로 나오고 영화 크레딧 올라가는 중간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효주 씨 먼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네, 나레이션을 할 때 감독님의 특별한 디렉션이 있었었나요? 저는 좀 감정 그 특별한 디렉션을 주지는 않았고 네. 제가 그 특별한 감정이 나올 법한 음악을 들려줬었어요. 네. 그래서 딱 뭐 굳이 어떤 그 뭐 이렇게 해라라는 디렉션보다는 정서적으로 감흥할 수 있게 연기의 어떤 디렉션을 주지 않았고 그게 음악을 먼저 들려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담담하게 해달라는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어떤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감정보다는 좀 담담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사실은 이제 그 동화 속의 모티브는 그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는 이제 늑대한테 잡혀먹일 소녀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너는 그 나를 잡아먹을 늑대라는 거, 너의 정체는 늑대가 아니냐 이런 어떠한 암시를 주는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장면이 둘이 가장 로맨틱한 순간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해져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엔드에 다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사람한테 주는 어떤 강렬한 환기들 또 감정의 어떤 동요들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늑대 모습에 번민하고 있던 그 임준경의 어떤 그런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장치로 썼었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그 동화의 한 기절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성 캐릭터를 뭔가 도움을 받는 어떠한 서사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경계에 그런 어떤 견제와 경계 안에서 그래서 계속 뭔가 동등한 어떠한 생각 또는 동등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단과 개인 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집단이 무언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강요를 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해방된 어떤 그러니까 결국 집단에서 나온다는 건 자아를 찾는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 돌아가자는 얘기는 이제 자아를 찾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에 대한 어떤 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강동원 씨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스킵을 했어요. 죄송해요. 그 강화복 다 가리는데도 대역 안 하고 직접 소화하신 이유랑 그 오늘 영화 보셨는데 그 강화복 액션에서 만족스러우셨던 부분.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되게 망설였던 얘기가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김에 제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무겁냐? 이걸 입고 어떻게 연기를 하냐? 그 갑옷 만드신 분한테 아니 좀 너무 무겁지 않냐? 헐리우드 배우들이 진짜 이런 걸 입고 연기를 하냐? 그랬더니 돈을 좀 더 쓰면 가볍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제작비가 미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몸으로 때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사실 감독님이 저는 갑옷을 입었을 때 제가 할까 설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당연하게 네가 해야지라고 하셔서 이거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고 뭐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영화 중에 액션 영화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거의 대역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그나마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고. 네. 근데 뭐 이거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강동원 씨한테 되게 감동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얼굴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떨 때는 어떤 자세는 뭐 그 얼굴을 어떻게 일그러뜨려야지 그 자세가 나온다고 막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 숨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액션의 어떤 그 자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수려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턴트맨이 아주 위험한 장면들은 스턴트맨이 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강동원 씨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 그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연기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또 강동원 씨가 뛸 때 총을 쏠 때 멈춰 서 있을 때 이게 다 진짜 다 달라요. 다른 스턴트맨이 할 때와는. 그래서 되게 놀라웠었고 감동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최민호 씨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포토타임 가질게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밌게 보셨다면은 꼭 주위에 많은 얘기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우성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영화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화 일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아까도 이제 그 무대 인사에서 잠시 드렸던 얘기인데 정말 프랜차이즈 헐리우드 영화들의 맹폭 속에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어떠한 새로운 뭐 좌표랄까, 활로랄까, 뭐 이런 것들을 뚫어보자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영화의 주제 중에 애국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뭐 좋은 나라를 만들고 뭐 이러는 거니까 애국심 아닌가? 왜 대답을 왜 안 해? 아닙니다. 하여튼 농담이고요. 하여튼 새로운 한국형 블록버스터 액션 대작을 만들려고 했고 또 그런 어떤 좋은 외국 외화들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하게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되면 더 좋고요. 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인상을 받으셨으면은 그 인상을 더 잘 기사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이렇게 긴 시간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